빅머니는 계속됩니다. 마감까지 시장을 면밀히 체크하는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 시각은 더욱 가시화됐고 이 속도마저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미 증시도 우리 증시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다우만 빼고 커플링 칼라는 레드입니다. 환율도 안정세 돌아섰고요. 8월의 마지막 날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 주체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기관도 매수에 가담하면서 덕분에 우리 8월 조정의 시간을 좀 뒤로 하면서 체력을 좀 길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장 9월을 기대하게 하는 지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대 상승하면서 3,185선에 현재 코스피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0.3% 지금 상승하면서 1,035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는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좀 더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더 살펴볼 만한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주머니 전문가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노젠 관련주 위주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 HLB 생명과학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젠 관련주들은요, 지난 24일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인 나노코박스의 예방 효과가 최대 96.4%에 달한다는 소식이 들려준 이후에 연일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노젠과 2018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던 HLB 관련 주들도 관련주를 엮이면서 연일 상승세를 그려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큰 악재가 발생을 했죠. 일부 언론에서 이 베트남 당국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오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나노코박스의 백신의 긴급 승인을 위해서 일정을 조금 긴박하게 잡긴 했는데 안전성을 위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오늘 급락이 연출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16% 넘게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12시 40분 구간의 급락이 더욱더 깊어졌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아래골이 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대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11.59%가량 밀리면서 14,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나노젠 관련주입니다. 넥스사이언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나노젠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만큼 이러한 악재가 발생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넥스사이언스는 나노젠의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노젠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전거래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5%가량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시간외에서도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깊게 밀리고 있고요. 장중에는 27,000원도 위협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가량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28,3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와 색깔 컬러를 좀 맞췄네요. 오늘 시장에 빨간불 켜고 있는데 은별 캐스트도 빨갛게 지금 좀 시장 상승을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노젠 백신 관련한 주들 지금 은별 캐스터가 정리해 주셨고 우리 강현우 과장께서는 그럼 네이버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의 주머니 종목 네이버 가져왔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그렇게 큰 변함은 없는 상황인데 오늘 다시금 타이밍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이제 디지털화가 변화가 되었는데요. 디지털로 인한 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작년 코로나 이후 확산이 진행된 다음부터는 거의 집콕 문화라든가 온라인 문화가 집중되면서 지금 언택트 종목들은 상당한 실적 성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부터 한 45만 원까지 3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보게 되면은 매물은 좀 소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투자를 진행해도 좋은 상황이
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을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전 사업부가 호조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을 때는 1분기 실적이 둔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오늘 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2분기부터는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좀 있다라는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3,350억 원이 나왔고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그리고 10% 이렇게 각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네.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분기 실적이 역대급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제 1분기 때 실적 둔화를 뒤로 해놓고 2분기, 3분기, 4분기,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이제 성장 구간 다시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치 플랫폼,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유저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던 것을 통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치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거의 50%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큰 메인 사업부였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좀 보게 되면은 이 메인 사업부, 서치 플랫폼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외 사업부가 50%를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인즉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저를 모집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까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네이버 이제 정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는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서치 플랫폼 말고 이제 핀테크나 이커머스 쪽도 상당히 호조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제 AI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커머스 쪽의 이제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가 된다라는 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유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유저들의 지갑이 조금 더 쉽게 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효율성을 강하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당일 배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마트나 아니면 쿠팡 이런 당일 배송 경쟁사들 사이로 이제 뛰어들면서 조금 더 수요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외적으로도 이제 네이버 페이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후불 결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불로 결제하는 것보다 후불로 결제를 했을 때 사람들의 지갑은 더욱더 빠르게 열리는 편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보면 이제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해봤네요. 네.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전략은 지금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데 네.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41만 5천 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대한항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대한항공은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슈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 대한항공의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매각 대금이 확보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서울시 LH 간 제3자 계약 방식에 따라서 송현동 부지의 교환 부지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연내 토지 매각 대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면서 자구안 계획을 초과 달성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 전환을 계속해서 오후 장 들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전거래일에 비해선 절반 정도 가량이고요. 탄력도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16%가량 상승하면서 31,15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펼쳐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는 오늘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세계 2위인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사인
미국의 ATI에 철강제를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수 철강제인 폭스맥 등의 소재를 태양광 구조물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2023년까지 20만 톤 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열연강판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도 철강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미국의 열연강판 가격도 3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강제들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이렇게 오늘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주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가 1%대 오름세 집계됩니다. 33만 5,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대한항공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 우리 강윤호 과장께서는 크래프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간의 주머니 종목 크래프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8월에 신규 상장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크래프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은 운영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게임을 좀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게임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게임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게임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양대 산맥 외에도 지금 매니아층이 즐길 수 있는 로스트 아크나 이러한 게임들은 거의 매니아층들만 즐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제 크래프톤의 이 배틀그라운드나 아니면 라이어사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모든 유저들이 고르게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매니아층들만 즐기는 게임보다는 조금 더 투자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대중성이 같고요.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PC 쪽이랑 모바일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원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루머들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도 이제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게임 내에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로얄 패스라는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구독형 아이템인데요. 아무래도 시즌마다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면 경험치를 주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한정형 아이템, 네,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매 시즌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성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익성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 있는 모델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성장형 무기입니다. 성장형 무기라는 건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좋아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매니아층들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으면 또 수익성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아이템이겠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았지만 이러한 게임 내에서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지속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단일 게임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신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9월에서 10월 달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배틀그라운드를 좀 업그레이드한 모델인데요. 지금 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드리면 그래픽을 상당히 현실감 있게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배틀그라운드 내에서 UI나 인터페이스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총을 쏴가지고 적군을 죽이고 또 혹은 우리 팀을 살리는 이러한 단순한 구조였다면은 뉴스테이트에서는 적군을 죽인 다음에 우리 팀으로 영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 죽어버린 우리 팀을 살리는 등 크레딧,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꼭 해볼 만한 게임이고 또 아마 해보면은 현실감이 더욱더 있는 게임이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자 모멘텀 잡아갈 수가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게임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게임 리스크가 지금 사실 바로 해소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배틀그라운드는 사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된 뉴스테이트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해소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흥행하느냐. 지금 사전 예약이 3천만이 넘었기 때문에 흥행 가능성이 상당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반영받는지 한번 보면 앞으로 투자 포인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매 전략을 끝으로 좀 정리할까요? 네, 매매 포인트는 오늘 49만 2천 원인데 이 구간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5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7만 원 정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게임 관련주 NC소프트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는요, 기대작이었던 불소2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전거래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역대 최고의 사전 예약자 수를 기록하면서 상반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를 현저하게 밑도는 흥행 실패로 인해서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요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이었던 목표 주가를 78만 원으로 25%가량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불소2의 흥행 실패를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발 게임 규제 우려 때문이겠죠. 중국 매체에 따르면은 중국의 게임 부분을 총괄하는 국가신문 출판사가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새 규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주를 힘이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거래일 연속 급락을 했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1%대 반등을 오랜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만 원가량 상승한 65만 9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M 전기차 리콜 이슈로 직격탄을 맞은 LG화학. 개인은요, 이 조정을요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20일 GM이 쉐보레볼트 전기차 7만 2천 대에 달하는 추가 리콜을 결정했는데 배터리 모듈의 교체 비용이 10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이 비용을 LG 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LG화학이 연일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은요 삼성 SDI가 LG화학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삼성 SDI의 그 시가총액은요 54조로 우선주를 제외하고 코스피 시가총액 6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3조 2천억 원으로 7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이달 초만 해도 LG화학이 삼성 SDI보다 시가총액이 10조가량 더 많았었는데 리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격차가 역전이 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오전장에 조금 반등이 나타난 듯 했다가 낙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넘게 밀리면서 75만 8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뭐 그동안 좀 상승세 좋았던 그 종목들은 좀 빠지고 또 눌려있던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간만에 좀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나스닥의 상승 어떤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좀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저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좀 빼고 앞으로 네. 어떤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지만 좀 말씀을 그래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특별 사면이 되면서 나오자마자 240조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비메모리 사업부를 성장시킨다는 내용과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쪽으로 진행하겠다는 점, 그리고 5G 이쪽을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점이 이렇게 나왔고요. 4만 명 고용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240조의 투자가 되게 코스피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당연히 낙수 효과를 얻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코스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본다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게 비메모리 단가 상승입니다. 지금 하반기는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부분을 TSMC가 최근 가격 인상을 20%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확실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제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IM 사업부라 말씀드렸습니다. 휴대폰 사업부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폴더블 폰 쪽이 계속해서 대박을 치고 있죠. 그렇죠. 지금 100만 대 이상이 좀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신규 폼팩터로 자리를 제대로 잡았고 폴더블 4나 아니면 5가 나왔을 때 더 많은 판매량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9월 3일 보급형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원화 전략이 유효할 듯하고 그리고 11월에 프리미엄 폰, 폴더블 폰이 아닌 폰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 계속된 IM 사업부의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 정도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시장 상당히 좋으니까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할까요? 네, 매수 전략 오늘 매수가 당연히 현재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3,000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전반적인 상승세에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강현우 전문가 분석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혜 캐스터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시장 상황 보니까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멋지게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 양 시장의 지수 수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권대희 앵커의 또 환영하는 웃음으로 시장도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경기 주축으로 수급이 유입 중입니다. 흐름을 살펴보시면 8월에 제조업 PMI가 중국 지난해 2월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라면서 오전장에는 또 중국의 영향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다시금 또 나타나게 되면서 3,200선 지금 나타나는 선에서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2%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매도세에서 취했던 외국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상승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730원가량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략 후 강의 패턴 속에서 1,030선 중반, 이제는 좀 후반대까지도 나타나는 움직임 나타나네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은 개인들이 강하게 러브콜 보내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매수세,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 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은 단연 2차 전지 대표주들 또 관련주들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주들 정책 수혜주로 건설 대표주까지 좀 포착이 됐는데요. 특징 업종 종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특징주 세 가지로 크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련 묶이는 녹십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국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 녹십자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면서 주가에도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통해서 녹십자는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슈팅은 좋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 안착한 모습이고요. 홀딩스도 5%, 녹십자도 9%대 강한 상승 여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점검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소 대표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수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살펴보시면 평화산업은 12%대, 평화홀딩스도 5%대, 장 초반 대비 탄력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 움직임은
확인됩니다. 세 번째 특징주도 점검하겠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역시나 흐름 좋습니다. 삼성 폴더블 폰의 흥행에 대한 강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름세도 확인됩니다. 파인테크닉스 3%대, KH바텍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DKT도 오늘 강한 상승 여력 나타내면서 16,100원 선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럼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창원 본부장 오늘장 간판주로 선정한 종목 보니까요. 친환경으로 좀 테마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친환경 쪽으로 테마를 잡았고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수소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 종목군들로 좀 선정을 했고요. 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장유리나 앵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소 경지 출범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 7일에 또 현대차 그룹에서 또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의 이제 방진이나 호수에 관련된 그런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경제가 출범을 하게 되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납품 이벤트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이제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금 많이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벤트가 있고 수소 관련된 이벤트는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주가의 탄력도 변동성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평화산업이 움직이게 됐을 때 뭐 회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솔루션다소재라든지 이런 또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 대표께서는 오늘장 간판주로 원일 특강 좀 보고 계시네요. 네, 원일 특강 오늘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의 관심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심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원에 있는 세화 창원 특수강, 세아베스틸, 두산중공업, 현대제철 관련된 철강 관련 회사들의 대리점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5% 정도 전체 매출 규모의 5% 정도 즉 이제 금융 쪽을 빼고 나면 전체 95%가 건설이나 여러 기자재 특히 이제 조선 관련 산업에 철강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에 관심 가질 거는 매출과 영업이 탁월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EPS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해 동안 300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때만 3,000원을 넘어서 무려 1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에 3%였는데 올해 1, 4분기 때만 11%를 넘었고 얼마 전에 반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반기 보고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6월 달까지 올해 전체 한 매출액이 1,670억으로 한 38% 성장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12억에서 무려 작년 대비 286%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대를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700억밖에 안 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9월 달 이후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정책 수혜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전 세계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평화산업도 거기에 해당되게 함께 지금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춰서 오늘 좀 제가 막 화면에 많이 나왔네요. 이 덕에 좀 화면에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자, 8월 31일 화요일 주시작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익 내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장을 이렇게 마치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네, 윤혜 캐스터, 네, 종가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안 돼요. 네, 8월 31일 화요일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확인해 봅니다. 자, 시가 3,144선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 3,199선, 3,200선까지도 터치가 되는가라는 기대감이 실어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 고가권의 거래를 마치면서요. 오늘 1%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시면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던 외국인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안에서 오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 퓨얼셀, SK 하이닉스 등을 담았다라는 모습 포착됩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패턴 좀 비슷했습니다. 전약 후 강의 패턴을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장중 고가권에 위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합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개인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지만요.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판타지온, 이트론, HLB 생명과학 등 관련주들의 매도하는 움직임들 포착됩니다. 네, 양 시장에서 또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금양 종목이 될 텐데요. 전기차, 리튬 배터리 핵심 재료 부각에 따라서 개인자 업계인 모멘텀을 안고서 13%대까지 껑충 뛰어오르며 거래를 마쳤고요.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게 되면서 역시나 8%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특히나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 철강석 가격 상승 그리고 성수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모멘텀의 격포제를 안고서 7% 강세 움직임 12만 8,500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콘텐트리 웅진 오늘은 주르륵 밀려나는데요. 살펴보시면 오늘 웅진은 2%대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는 3%대 약세 움직임 뛰면서 거래 마감합니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 뛰어오르는데요. 게임주 안에서는 위메이드가 14%대로 껑충 뛰어오르며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골드퍼시픽은 장중에 상한가 안착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시세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 추례도 좀 봐야 될까요? HLB 파워, HLB 생명과학 모두 다 그룹주들 주르륵 빠지면서 약세 움직임 뛰며 거래 마감하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8월장 상승 마감했고요. 9월의 시작 또 장시 초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성투! 성투! 네,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 본부장께서 리뷰해 주실 종목 있으면 먼저 AS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네. 덱스터를 한번 또 말씀을 며칠 드리도록 안 하겠습니다. 지났는데요. 네, 일단은 네. 그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단계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로 봤을 땐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뭐 모가디슈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ETF 또 출범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덱스터 자체가 그 안에 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타버스 기조에 따른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블 관련된 좀 이벤트도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계약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오늘 또 MOU 관련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뭐 VFX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CG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눌림 현상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좀 이제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전고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라인에서 이제 ETF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주가에 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일단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재접근하는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뷰하고 싶을 만큼의 급등이 있네요. 네, 오늘 8% 이상 급등하면서 13,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덱스터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 좀 우리 진행할까요? 네, 효성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네. 앞서 이제 오늘장 간판주로 설정을 그러게요. 했었던 네,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을 할지 두산피어스를 할지 네, 뭐 워낙 관련주가 지금 있어요. 네,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효성그룹주가 이제 수소 관련된 이벤트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일단은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이벤트들이 붙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있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합작법인을 좀 설립을 했었고요. 독일 린데그룹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소 부성 수소 같은 경우 이제 효성화학에서 또 제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료 부분 또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충전소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쪽이 워낙 좀 대세적으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뭐 수소라든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으로도 한번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이벤트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런 9월 7일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효성, 뭐 첨단 소재, 효성화학, 뭐 효성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의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또 그룹 내 시너지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갭을 띄우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충분히 시초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76,000원 밑에서 좀 주우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 일단 9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3,500원으로 이 박스권 하단 단기적으로 이탈했을 때 잠시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 장 마감할 때 가격 정도 76,000원 선이면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조선 대표께서 AS 해주실 종목 보니까 오늘 JYP 엔터죠. 네, 지난주에 JYP 엔터를 리뷰를 안 했더니 조정이 좀 들어왔나요? 그러니까요. 오늘 리뷰해 좀 주셔야지 되겠어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JYP 엔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룹들이 원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SM과 같이 합작을 해서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온라인상에서 이제 공연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가상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페토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또는 가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설립을 얼마 전에 했죠. JYP 360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JYP가 갖고 있던 IP,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갖고 있는, 셀럽들이 갖고 있는 뭐 사진 또는
공연 같은 경우에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실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가 특히 이제 델타 변이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영향이 미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잘 가고 있고요. 좀 이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JYP 엔터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내일장 한판 주는 TJ 미디어부 지금 주목하신 걸로 봐서 미디어 엔터 쪽으로 좀 잡으셨네요. 그렇죠? 예, 미디어 엔터인데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좀 급등을 했는데 아침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추천드릴 때까지 근데 벌써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네.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대 이제 회장님에서 이대 자식들에게 지금 이제 징여가 이제 완성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991년도에 만들어졌던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가정용이나 이제 업소용 노래방, 노래 반주기기 만드는 그렇죠. 회사인데요. 네. 금연과 함께 양분을 하고 있는데 금연보다 한 2배 가까운 비중을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 6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이제 아들에게 징여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상태고 거기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있던 유튜브 사업에도 이제 전력적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성장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양동에 있는 본사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각이 된다면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치로. 네. 근데 장부상 2019년도 재무제표에 잡혀 있는 걸 보면은 한 40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매각이 된다면 한 690억 이상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차세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한 62% 정도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지분에 금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음원이나 또는 이 기기 인상을 했는데 TJ 같은 경우는 인상을 안 했는데요. 네. 지금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등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급등할 때는 진입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매수 가격은 조금 조정을 해준다면 4,500원 정도, 오프 가격은 7,300원, 지정 고점이죠. 6월 11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TJ 미디어까지 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8월 우리 시장은 그래도 체력을 잘 키워서 그 덕분에 좀 외국인들도 매수 좀 들어오면서 장을 그래도 빨간색으로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9월을 좀 우리가 향해 가야 될 텐데요. 자, 이건희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 종목 후방주의 얘기하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종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반적인 상승부를 켜고 있는 와중에도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이 있겠죠.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HLB 생명과학 최근에 어떻게 보면 HLB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역시나 일전에는 이 간암 치료제 이 리보세라딘 임상삼상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백신인 그 관련주로 함께 묶이면서 네. 지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끼 있는 모습이 나왔던 게 HLB 생명과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대 주주가 HLB입니다. 현재 지분을 18.49% 충분히 그룹 계열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해 파이로티닙이라는 폐암
그 관련 치료제가 글로벌 임상 3상 승인이 되었고, 자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독점적으로 권한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의 급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베트남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인 이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 H1B 생명과 그리고 H1B가 여기 같이 묶여 있느냐? 바로 이 나노코박스의 권리 이전을 하면서 취득을 한 기업이 바로 H1B 그룹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된 것이지 긴급 승인이 안 되었거나 무기한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한 이러한 보완을 좀 요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서류만 잘 요청을 하고 어떻게 이 관련 서류만 잘 마련을 한다 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 테마가 죽은 게 아니라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조금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 지지하는 구간이 강력하게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안전에 한 표를 걸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주위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오늘 많이 급락을 했지만 그동안 워낙 상승도 많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방주의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역시나 이번에도 바이오를 갖고 왔고요. 네, 네. 파밉신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에 그 유동성이 부여된 장에서 그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무언가 한 방에 터지지 않을까라고 이런 그 주주들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주주들한테 좀 실망을 주는 이런 행태를 회사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 좀 공감을 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일단은 공시를 봤어요. 이 회사가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공시가 나왔는데 유상증자에 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공시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은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 기술이 좋고 기대감 있고 비전 있다 한다면 기관이라든가 어떻게 제3의 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파메식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형태로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주식수입니다. 630만 주를 발행을 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서 전환가액이 8,110원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9,460원인데 유상증자 단가는 이보다 더욱 낮은 8,000원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주식을 기존의 10,000원대에서 또는 그 많게는 15,000원 부근에서 매수한 주주들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다? 지금 단기적으로 볼만한 재료가 딱히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항암 신약 후보 물질 중에서 올린 베시맙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표면 내피 세포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술이 기술 수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좀 참고하셔야 될 게 파메식 같은 경우는 일반 바이오랑 다르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이러한 기업들은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기대를 걸 만한 건 어떻다?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최초로 신약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면 얼마만큼 파급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약의 기술이 좋고 비전이 있다 한다면 공격적인 투자가 들어왔겠죠. 하지만 사실상 주주들을 중심으로 일반 개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보다는 좀 주의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의할 종목으로 파맵신 좀 보고 계신데 사실 그 우리 조정장세 심한 8월 동안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힘을 썼다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코로나에 또 뭐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쪽에 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거기 조금 벗어나면 좀 별 힘을 못 쓰고 이런 흐름의 9월 장세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 역시나 지금 백신 같은 경우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백신주도 마찬가지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백신주보다는 오히려 진단키트 수요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진단키트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이러한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일단은 위드 코로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우리가 대비해야 될 시점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항암제라든가 뭐 치매 치료제라든가 뭐 인류 3대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슬슬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저점 라인, 그 특정 매수 타점을 잡을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그러면 지수 밴드와 함께 간단한 전망 쪽까지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내일 일장은 보합 예상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이퍼링,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고 다음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제라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은 분명히 환수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대도 불구하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 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실상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는 어떻다? 사상 최대 예약고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약했어요. 마찬가지고요. 이 관점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기술주 호재 관망을 우리가 좀 대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뭐 삼성전자 흐름만 봐서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이건희 투자그룹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